안녕하세요, 학실입니다. 조이시티 재무제표 주석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28기는 28기라는 건 법인을 설립하고 1년차 1기 뭐 이런 거가 28년이니까 28년 됐단 말이지. 회사를 설립한 지. 코스닥에 상장한 거하고 이건 숫자는 달라요. 코스닥에는 뭐 다르게 상장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요거는 회사를 설립한 28기가 단기고 27기는 2020년 작년이란 말이지. 21년 1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가 1분기 주석. 자, 지분 원드림 리미트, 원드림 CN, 조이시티 차이나, 조이시티 아넥스, 라구나 인베스트먼트 요런 거를 지분을 라구나 인베스트먼트만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다. 근데 이런 자회사들이 투자 경영, 소프트웨어, 온라인 게임, 마케팅 자문, 그리고 라구나 인베스트먼트는 창투회사인데 창업투자회사. 이런데 지분이 자본이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니야. 작아. 이거 봐봐. 원드림 리미트는 자본이 58억밖에 안 되고 자산은 58억에, 원드림 CN은 자본이 7억짜리 회사고 조이스틱 차이나는 8억, 조이스틱 아넥스는 2억, 라구나 인베스트먼트는 자본이 16억짜리밖에 안 돼. 여기서 순이익이 나는 데가 라구나 인베스트먼트가 2200만원, 조이스틱 아넥스가 440만원, 나머지 조이스틱 차이나는 4600만원 적자, 원드림 차이나는 1800만원 적자, 원드림 리미티드 얘들은 순이익도 없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지역별 매출로 보면 온라인 매출은 주로 한국,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온라인 수익, 온라인 게임 있잖아. 그게 발생되고, 모바일 수익은 글로벌 전역에서 발생되고 있다. 한국, 중국, 글로벌 합계 이렇게를 봤을 때 한국에서 매출이 154억, 전분기에는 65억, 2배 상승했지. 중국의 전분기에는 67억, 요번에는 72억. 글로벌은 전분기에 159억이 된 게 300억으로, 그냥 159억이 된 300억으로 2배 가까이. 한국과 글로벌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그래서 총 292억에서 530억으로 증가. 영업이익 많이 나왔다, 맞지? 매출 많이 나왔다. 이렇게 차지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내역은 137억을 보통 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매출 채권은 받을 수 있는 돈이지 244억인데 전기 말은 252억이다. 한 8억 12억 정도 감소한 거지. 8억 감소했다. 8억. 이게 감소했다라는 건 무조건 좋은 거지. 매출 채권은 감소한다는 건 돈을 받았다는 소리니까. 자, 기타 금융자산에서는 단기 금융자산이 있고, 단기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미수금은 아직 못 받은 돈, 미수수익 비슷한 거고, 저 단기 대여금 빌려주는 거, 단기 금융상품, 단기로 몇 개월짜리 채권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1, 2 요게 특수관계자 자금도를 위해서 9억 3천치 담보를 제공되어 있다. 요게 단기 금융상품. 거래처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서 73억을 담보 제공되어 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 담보 제공되어 있으니까 빌려준 걸로 나와 있네. 그런 걸로 해서 총 203억 정도 되어 있다. 요건 뭐야?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이 아까 전에 재무제표 주석이라는 재무제표 개념 잡을 때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어떤 게 있는지 내가 개념 잘 잡기 힘들다 그랬잖아. 요게 보니까 싱크폰에 투자를 하고, 모히또 게임즈, 로드비 웹툰, 유니온 미래 이런 식의 회사의 전환사채를 샀네. 요걸 수익증권은 주식이고, 증권이라는 건 주식 맞지? 수익증권. 이게 보통주. 인디조 이런 게 보통주. 우리가 주식 사든지 보통주고, 전환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우선권이라는 삼성전자 우처럼 우선권이 있는 주,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그 대신에 이렇게 주주의 권리를 행사 못하는 대신에 배당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 주, 이런 걸 우선주라고 하는데, 전환도 할 수 있고 우선주의 권리도 받을 수 있는, 우선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 좋은 거지. 아주 좋은 거지. 빌려주는 입장에서. 그래서 요런 게 싱크폰은 28억 투자했는데 원가가 28억인데 지금 8억 5천이 되고, 핑크는 까먹은 거야. 모히또 게임즈는 증가했고, 미래온 VFX 투자죠. VFX가 그가 내 예전에 무슨 공부했노 이거. 그 특수 효과 VFX 벌처 맞지 싶은데, 그게 15억 투자를 해서 8억 8천이 됐고, 지원 방송 드라마 콘텐츠가 16억 투자했는데 12억이 됐고, 그리고 또 증가했는 게 우리 금융 지주에 투자를 했는데, 보통주에 투자를 19억치 투자했는데 이게 26억이 돼버렸어. 와, 장난 아니네. 금융 지주에 투자했는 거, 우리 금융 지주. 그리고 제노레이, 요거 엑스레이 회사로 알고 있는데, 레이는 엑스레이 뭔데, 제노레이도 많이 들어봤는데 1,400만원 투자해서 2,900만원이 되고 2배 치겠다, 맞지?
그리고 인베스코 KBW 프리미엄에 22억 투자해서 22억 맥도 같고 또 이 뭐고 NH 투자는 변동이 없고 그래서 총 195억 투자했는 게 159억이 됐다. 그러니까 까먹은 거지 얘들이. 뭐 쉽게 말해서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총 195억을 투자해서 159억이 됐다. 원가는. 그래서 지금 기타 포괄 공정가치 금융자산에서는 국고채 요런 게 기타 포괄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봤다. 10년 만기 국고채가 28억치 샀는데 27억이 돼버렸어. 또 까먹었지 맞지? 그래서 총 이걸 다 하니까 224억이던 게 186억이 됐다. 까먹었던 소리지. 기타 자산에서는 미수금 받을 돈, 선급금, 미리 준 돈, 계약금이니까 이걸 기타 유동자산으로 잡아놓네. 요게 선급금 미리 준 거 32억, 선급 비용과 포함해서 미수금 포함해서 48억.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장기 선급금 오랜 기간 동안 준 거 83억이네. 선급금은 개발사와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 따라 게임 퍼블리싱이 그거를 했잖아. 유통해주고 제작 업체가 있고 개발사가 있고 개발만 하는 데가 있고 그거를 유통하고 서버 관리하고 판매하고 영업망을 활용하고 하는 거를 퍼블리싱 이런 회사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네오위즈 이런 거 퍼블리싱 회사지. NC 같은 경우는 개발도 하고 지가 퍼블릭도 하고 다 하는 거. 근데 여기에는 조이스티는 개발도 하는 것도 있고 퍼블릭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퍼블릭을 한다는 거는 선급금 미리 이렇게 돈을 주고 게임 개발하는 회사에 뭐 이렇게 커미션 먹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 관계기업에 투자한 게 라구나 청년 창업투자조합에 자본금 140억짜리에 지분을 16%를 가지고 있다. 뭐 라구나 거의 다 라구나 프로 IPO, 라구나 초기 바이오 창기 투자 막 123억 투자하고 12%의 투자조합 위원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라구나 프리 IPO 유니콘 투자조합에는 35억의 자본금인데 거기에 그 중에 26%를 가지고 있고 960주, 940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재무제표 그렇게 라구나 관계기업에 투자한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 중에 이득 보는 회사가 이 봐봐 싱크펀하고 이런 거지. 싱크펀하고 다 투자했잖아요. 이득 순이익 나는 데가 없어. 매출은 막 2억 5천, 싱크펀 2억 5천이고 나머지는 500만 원. 이게 뭐 밑빠진 독에 불 붙는 것도 아니고 맞지? 그래서 다 까먹고 있는 회사들이다. 전체적으로 그런 걸 보일 수가 있고 유형자산으로는 시작할 때 57억으로 시작했던 유형자산이 아니지 원가는 109억으로 시작했던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이 들어가고 57억이 된 게 지금 54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리스는 이제 사용권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내가 차를 사는데 새 차를 사지 않고 빌리는 거지. 리스 사용권 자산 부동산이 될 수 있고 장치 차량 운반구가 될 수 있고 부동산에서 빌린 게 40억 차는 2억 정도. 그래서 42억이 리스 내역으로 나온다. 또 뭐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시작할 때는 92억치 샀는데 원가는 349억이 지금은 92억이 됐고 그거를 이제 기말로 분기말에 보니까 감가상각이 되고 빼니까 80억이 됐다. 총 원가는 349억이 들어갔다는 거지. 기타 무형자산이 349억. 자, 금융부채 넘어가고 전환사채 세부계획 160억을 무기명시 무보증 전환사채 1회 처음 발행했단 말이야. 언제 18년도에 만기일은 23년. 그러니까 5년짜리 요 이자율이 없네. 전환가격 13,000원에 160억치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누가 돈 빌려주는 사람이 내가 그때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3,000원에 한 주씩 얼마 총 160억치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그러다가 70%를 한다. 자, 또 이게 그것도 이자 주는 거 있거든. 콜옵션 뭐 있는데 전환가는 어떤 무상증자를 해서 전환가액은 3,300원으로 3,200원으로 바뀐다. 1대2 비율로 나눴으니까 여기서 1대2 뭐 3을 나눠야 되나? 3 하여튼 뭐 그런 식의 계산법이 있겠지. 그래서 지금은 전환가액이 3,000원이지만 총 금액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160억치 요게 시중으로 풀릴 수 있다. 풀리고 있는 중이겠지. 5년 정도니까. 그래서 연결해서는 전환사채 계약 조건 중 단기 금융부채를 분류할 수 있는 조건부 결제 조항이 존재하여 단기말 현재 전환권 대가를 인식하지 않고 전환사채 발행급 전액을 단기 금융부채로 분류하겠다. 그때는 전환액으로 인식했는데 지금은 단기 금융부채로 분류했다. 뭔 말인지
해석은 뭐 하겠는데 흐름은 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설명을 뭐 하겠다. 알아서 해석하고 기타 금융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토나 선도부채 이런 게 있고 총 합치니까 한 111억. 미지급금 아직 돈 못 준 거 이런 것들이 부채에 잡혔다는 거지. 계약부채는 퍼블리싱 계약금 44억, 모바일 온라인 수익 이연 연결되는 건가? 이연이 관리보수한데 1억 합쳐서 59억 정도가 계약부채로 줄 거다 이런 것들. 자,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 1억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지금 4,300만 주를 발행했고 보통 요게 액면가 500원이니까 곱하면은 223억의 자본이 쌓여 있다. 223억. 그 전에는 정기 말에는 1,500만 주였는데 여기서 1대 3 비율, 1대 2 비율 한 줄을 가지고 있으면 두 줄 준 거지. 그러니까 이게 3을 곱해야지. 3, 1은 3, 3, 5, 15. 아니다. 2를 곱해야 되나? 2, 3. 얼마 곱해야 되나? 한 주가 있는 데서 두 주가 더 생겼으니까 2를 곱하는 게 맞나? 하여튼간 여기 되거든. 잠깐만 43 나누기 15 해보자. 2.8 3 곱하는 기네. 맞지? 모르겠다. 하여튼간 무상증자를 해서 이렇게 1대2 비율로 늘어난 거라고. 무상증자도 하고 또 주식 소각도 하고 전환사채도 있었으니까 자 그렇다 하고 큰 거는 그러니까 무상증자 290만 주 증감 주식수 2,900만 주가 증가됐네. 그러니까 2,900만 주 맞네. 2,900만 주 증가되고 주식 소각이 80만 주 날아가고 그래서 4,300만 주가 됐다. 자본금은 유상증자로 6억 들어왔고 전환권 청구가 4억 들어왔고 기말에 69억이 되는데 거기서 69억이 되는데 왜 76억이야? 주식 발행 초과금이 6,300만 원 들어와서 더하면은 6,300만 더하기 69억 하면은 76억 맞거든. 맞네. 그래서 그런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들어와서 갑자기 헷갈리는. 하여튼간 무상증자 146억치를 열로 넘어가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자본금으로 넘기는 게 무상증자거든. 넘기고 해서 증감 주식수가 2,900만 주가 증가되면서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하면은 자본금이 여기 있던 돈이 열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본금은 액면 곱하기 주식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쌓아둔 돈이니까 여기 있는 돈이 일로 가는 거라가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변동이 없다. 주식 소각은 자본금 변동이 있지. 이걸 삭제시키는 거니까 날려버리니까 80만 주를 날려버리니까 80만 주를 날려버리니까 자본금은 변동이 없네. 숫자가 변동이 있는 거지. 맞지? 땡큐. 자, 전환권 청구는 주식수가 불어나는 거지. 19만 주가 불어났고 자본금은 9,700만에 불어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5억 3 이런 걸 다 합치니까 지금 자본금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4억이 됐고 자본금은 58억이 된 게 223억이 되었다. 주식수는 1,100만 전분기 1,100만 주에서 기말에는 1,300 시작할 때는 1,530만 주였는데 4,300만 주 거의 몇 배가 3배 가까이 불었다. 그 원인은 무상증자 1대2 비율을 했는 것도 있고 주식 소각 80만 주 했는 것도 있고 전환권 청구해서 들어왔는 것도 있고 스톡옵션으로 했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기타 자본은 스톡옵션, 자기 주식, 자기 이렇게 신탁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하는 자기 주식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해외 사업 환산 이익 이런 것들 다 하면은 164억 있고 여기 그거 있었는데 그거 248억 뭐지? 자기 주식 정기말 248억이 그거 싶은데 무상증자 주식 소각 이거 그거 싶은데 이거 헷갈린다. 자기 주식에 왜 이게 84억이 됐고 주식 선택권 이게 맞지 싶은데 설명을 뭐 하겠다. 이거 궁금하면은 IR에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내가 생각했는 게 맞지 싶다. 무상증자권 자기 주식 여기 있네. 시작할 때 자기 주식 감소 시작할 때 기말에 248억치가 시작했는데 감소 248억 무상증자로 날렸다고 해가지고 이게 맞지 싶은데 알 수도 있겠다. 맞지 싶은데 알 수도 있겠다. 애매하다. 통과하자. 자, 맞지 싶다. 내 말이 맞지 싶다. 자사 주식 가격 안정과 주식 배당 무상증자 시 발행한 단주의 처리를 위해서 김영식 보통 주식을 시가로 취득하고 맞네. 당분기 중 취득한 자기 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중 전량 소각했습니다. 248억을 소각했습니다. 소각했으니까 마이너스 했습니다. 맞지 싶다. 자, 248억 맞네. 248억 7천. 요게 자사주 소각했는 거 맞다. 85만 주 주식수를 85만 주를 248억치 소각했습니다. 당분기에
소각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거의 전분기냐고. 전분기에는 248억이잖아. 맞지? 248억 감소. 기초. 요번에 시작할 때 감소를 시켜서 감소. 요까지는 괜찮은데, 요 전기 말에 248억이잖아. 애매하다. 모르겠다. 하지만 248억이 주식 소각되는 거는 팩트다. 자, 통과. 이거 뭐 주식 선택권, 스톡 옵션은 임직원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뭐 근무를 뭐 이렇게 2년 일해야 되고 뭐 3년 일해야 되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6,000원, 뭐 4,000원, 뭐 5,000원 이런 식으로 이게 권한을 준다. 그리고 사고 나면은 몇 년 안에는 팔면은 샀는 가격만큼 시장가로 파는 게 아니라 샀는 가격만큼 회사에 다시 되팔게끔 약속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회사 주식을 무조건 샀다고 그 시장가에 낼름낼름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현재 행사 가능한 주식 선택 스택 옵션은 120만 주고 지금 행사된 주식 선택권은 13만 주이다. 지금 남아있는 게 120만 주고 주식 선택권을 스톡 옵션을 했는 게 13만 주를 선택했다. 많이 안 샀네. 이익 잉여금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149억의 여유로운 이익 잉여금에서 마이너스 16억이 됐다. 어떤 거? 248억치 자사주 소각을 하는데 썼다. 좋은 거지. 248억치. 맞지? 순이익도 이거 들어왔고, 순이익 어딨노 이게? 순이익 들어왔고, 순이익 들어온 거 없네. 순이익도 이거 포함되고 마이너스는 247억. 그러니까 여기서 순이익 들어온 거, 순이익 80몇 억 있잖아. 그 80몇 억 들어오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가니까 16억이 마이너스 되더라. 그래, 지금은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배당을 줄 수가 없지. 이제는 줄 수가 없지. 왜? 배당은 이익 잉여금에서 주거든. 배당금은 이 돈에서 준단 말이야. 이 잉여금 이 항목에서 배당금을 주는데 이게 마이너스면은 주고 싶어도 못 줘. 다른 데서 땡겨 쓸 수가 없어. 재무제표상 회계상. 자, 근데 이 회사는 뭐 배당 줄 생각도 없으니까 배당 주는 것보다 주주 가치를 위해서 247억치 나누기 4,400만 주니까 하면은 한 주당 몇백원 될 거야. 그런 거 주는 것보다는 그냥 주식을 소각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그 판단을 한 거지. 어찌 보면 그게 더 나아. 주식 소각하는 게. 영업수익에서 온라인 게임 매출이 112억, 모바일은 413억, 기타 매출은 3억, 총 530억인데 전분기에는 온라인 게임이 98억, 요번에 112억,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191억, 요번에 413억. 모바일이 2배 증가. 모바일이 2배. 이게 중요한 거지. 모바일이 2배 증가했다는 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게임 매출 중에 온라인 게임도 증가하긴 하지만 모바일은 거의 두 자릿수로 증가해. 10%대. 거기에서 이 회사가 메인이 모바일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는 7%, 7대 3 비율을 된다라는 거는 괜찮은 거지. 모바일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 모바일로 게임 많이 하잖아. 영업비용은 원가 플러스 뭐 판관비하고 다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급여 25억 정도, 나머지는 직업 수수료 234억 수수료가 게임 회사의 수수료 뭐 이게 구글의 앱스토어에 등록돼 있으면 수수료 떼줘야 되잖아. 그게 234억. 광고 선전하는데 한 137억. 그러니까 광고만 줄여도 맞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가겠지. 광고를 줄이려고 하면 줄이지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못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무형자산이 11억. 연구비가 39억, 총 459억의 원가와 판관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다. 여기에서 아까 전에 570억인가 530억인가 원가 있잖아. 그거 뭐 매출 530억이제. 530억을 빼면 빼기 459억을 하면은 뭐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요게 공식이잖아. 맞지? 공식이라고 하면 뭐 있노? 원가 빼기 530억 빼기 459억 하면은 영업이익이 나온다. 자, 비용별 성격 뭐 이거는 급여 있고 광고 선전비 이거 똑같은 말인데 459억, 530억에서 459억 빼는 거 비용별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해놨을 뿐이고 요거는 이렇게 세세하게 쫙 영업 비용 적어놨을 뿐이고 그런 거. 자, 기타 영업 외 수익 그러니까 영업과는 상관없이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670만에 들어왔고 단기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 2억 벌었네. 아까 전에 뭐 어디 투자하고 했잖아. 까먹은 뭐 이번에 2억 벌었네. 자, 그래서 잡이익 2천만에서 2억 3천 플러스 잡손실은 120만원 마이너스 120만원. 금융수익은 배당금으로 1억 들어왔고 외환차익과 외화환산이익은 외환차익은 달러를 내가 가지고 있어. 만원치 10달러를 가지고 있어. 10달러를 썼는데 내가 달러를 샀던 금액보다 달러가
떨어지는 거야. 싸진 거야. 1,100원에 샀는데 내가 팔 때 보니까 1,050원이 됐어. 그러면 뭐다? 차익이 발생하지. 외환의 차익이. 그게 외환 차익이고, 외환 환산 이익은 이 10달러를 가지고 있어. 10달러를 1,100원에 샀는데 쓰지도 않았는데 1,050원이 됐네. 이것도 외환 환산 손익이 발생해. 그거 지금 이건 이익이지만 여기에 빵꾸가 발생될 수 있다고 맞지? 가지고만 있어도 돈이 나가는 경우와 썼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거. 썼는 거는 차익, 외화환 차익. 외화 환산은 가지고만 있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외환 차익이 6억 9천, 외화 환산 이익이 5억 6천. 얘들은 글로벌이니까 전 분기를 봤을 때도 요게 한 합치니까 한 9억 정도 됐고, 요번 분기에는 요게 11억이 12억 정도가 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3억 정도만 이렇게 플러스 변동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총 13억이 됐다. 수익은. 근데 비용은 얼마? 이자 비용 5천만 원, 외환 차손, 이것도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 한 2억 정도. 이득 본 게 13억이었는데 손해 본 건 2억 정도였네. 그리고 그걸 통화 선도 비용. 통화 선도 비용이 이게 운반용강 뭐 이거 애매하다. 이거 찾아본다는데. 그래서 요게 5억 정도 들어갔다. 5억 정도 마이너스다. 그래 세금 띄고 하면은 주당 순이익이 82억에서 주식수 유통되는 주식수 4,400만 주인데 왜 4,020만 주지? 가중 평균 보통 주식수. 요게 조금 헷갈리는데 400만 주 어디 갔냐고. 이 회사 주식수 4,400만 주거든. 그래서 205원 나오는데 이게 4,400만 주라고 계산하면은 여기 있네. 희석되면 4,200만 주로, 여기 또 4,200만 주로 희석되네. 그러면 192원. 얼마,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나지만, 그렇다. 하여튼, 희석되면은 뭔가 다 합치면은 192원 정도 된다. EPS가.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으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영업으로서 현금이 돌아가는 것들을 나열해 놓는 것들, 법인세,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세금을 1년 뒤에 내잖아. 그러고 건물 부서지는 비용이 나가지만 1년에 한 번씩 부서지는 걸 알고 있더라면 그 비용을 세이브 해 놓잖아. 미리 쓰진 않지만 딱딱 쌓아두잖아. 이렇게 나중에 혹시 고장나기 대비해서 쓰는 돈.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인데, 그거를 쓰면은 그때는 마이너스 시키지만 지금은 요거는 현금이기, 창출된 현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시키고, 쓴 거는 마이너스 시킨다. 아직 받을 돈인데 아직 못 받았으면 마이너스 시킨다.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 2억 벌었는데 아직 내한테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시켰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자, 배당금 수익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1억. 자, 외화 환산 이익 아직 환산 이익 여기 지금 날짜로 계산하면 5억 6천인데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 채권 받을 게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8억치 증가했다라는 거는 돈을 8억치 못 받았다는 거. 뭔 말이냐?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매출 채권이 8억 증가 마이너스 현금이 플러스 8억 증가했다는 거는 그만큼 물건이 팔렸다는 소리. 매출 채권이 줄어들었다는 소리. 미수금이 플러스 그거 30억이라는 거는 헷갈린다 갑자기. 미수금이 돈 받을 게 35억으로 늘어났다. 미수금이 줄어야 그거 아이가. 미수금 얘들 선거금은 선거금 미리 준 돈, 미리 준 돈이 10억. 헷갈린다. 갑자기 여기서 헷갈린다. 근데 플러스는 좋은 거야. 왜? 돈을 다시 한번 개념 잡아볼게.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으니까 돈이 나한테 없으니 마이너스인데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플러스. 이거 좋은 거지. 이걸 갑자기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된다. 내 영상 다른 거 봐. 명쾌하게 해석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빼고 하니까 영업 창출연금흐름이 131억에 플러스가 돼 있다. 마이너스 됐다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 됐다는 거는 이런 것들 미지급 기금 뭐 매출 채권이 마이너스 막 20억 80억 이렇게 내가 여기서 하여튼 뭐 어디에 쓰는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커야지, 플러스보다 커야지 이게 총합이 마이너스 되잖아요. 마이너스 됐다는 거는 영업활동으로서는 매출로서는 플러스가 잡히고 뭐 이렇게 순이익으로 잡힐 수는 있지만 현금으로 돌고 있는 거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상태다. 돈은 돌지 않는 거품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지. 현금 유입이 없는 현금 유입 유출이 없는 거래, 현금이 없는데도 거래할 수 있고 현금이 나가지도 않는데 거래할 수 있는 거는 뭐 여기 있는 돈을 여기로 옮기는 뭐 전환권 행사
무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증자 이런 거는 요 있는 돈을 여기로 옮기는 거고, 주식 소각은 여기 있는 거는 여기로 옮겨서 소각시킨 거고, 주식수를 소각시킨 게 이런 것들이 거래가 이런 게 있었다. 또 뭐 있노? 다수의 게임 컨텐츠 제공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으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컨텐츠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고 있다. 이게 퍼블릭 회사지. 연결해서는 다수의 개발사와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사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게임 개발사와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있다. 내가 유통해주고 공급해주고 마케팅해주는 그 비용들, 그리고 내 이익을 개발사한테 빼고 주면은 개발사도 거기에 대한 게임 개발하는 만큼의 마진을 먹는 거지. 그런 거지. 자, PEF 우선 충당 의무, 이거 뭐야? 연결해서는 투자조합 GP 혹은 공동 GP가 뭐지? 그룹 파이낸싱인가? PEP 출자액의 일정 비율로 우선 손실 충당 의무를 부담하고 아래 투자조합 청산 시 당사의 출자금 회수액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자액의 일정 비율로 최초 출자금 한도를 잡아놓고 우선 손실 충당 의무, 뭐 보증금처럼 우선으로서 손실되면 충당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하단의 투자조합은 하단에 여기 라구나 송현, 라구나 프리 IPO, 라구나 초기 바이오 이런 데는 근데 우선 손실 충당 의무 비율이 3.7%밖에 안 되고 1.1%밖에 안 되네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당 분기말 연결해서는 라구나 다이나믹 게임 컨텐츠 투자조합의 GP로서 단기중 투자액이 1억 6천 중에 6,400만원을 납입하였으며 향후 9,600만원의 출자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덩어리 작아. 신경 안 써도 된단 말이지. 연결해서가 소송 중인 사건은 요거 20억짜리 라구나 인베스트먼트, 송현 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 금융투자, 신한캐피탈, 라구나 송현 NK투자조합 여기에서 사건 내용이 채무 부존재 확인. 뭐죠? 채무하는데 존재하지 못한다? 하여튼간에 이런 거. 네. 하여튼간에 하고 있다. 특수관계자는 엔드림은 모회사지. 유의적인 영향력을 기여하는 모회사 엔드림이 여기 조이시티의 지분을 한 35% 가지고 있어. 자, 그리고 얘들이 지금 조이시티가 관계하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싱크펀, 모히또 게임즈, 아까 전에 쫙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엔드림의 매입, 엔드림에서 사고 오는 게 48억이고 모히또 게임즈에서 사고 오는 게 15억. 그거 라구나 청년 투자조합에 팔아먹은 게 8,7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총 관계회사 연결회사와 팔아먹은 게 3억 7천, 관계회사에서 사온 게 한 65억 정도 돼 있다. 그리고 요거 채권 채무 중에 채무 외상값이 45억. 엔드림과 싱크펀, 모히또 게임즈, 뭐 우하이 이런 것들 다 합치니까 한 42억. 그 중에 엔드림에서 외상값이 32억이다. 뭐 있노? 이거 뭔데? 경영진 보상, 경영진이 한 6억 5천 가져가는데 이게 경영진이니까 몇백인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다. 경영진이니까 임원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 자기 주식 85만 주를 소각했는 거 248억치 소각했다. 기타 재무 요게 28기 1분기에는 미수금 같은 경우는 4억 2천을 미수 채권 아직 못 받은 걸 설정해 놨는데 그게 대선 충당금 못 받을 수 있는 게 한 2억 3천을 설정해서 56% 정도를, 그러니까 2억 3천을 못 받는다고 내 주머니에서 메꿔놓은 거란 말이야. 56억치 56% 미수 수익 830만원 요것도 170만원 못 받는다고 설정해 놨고, 그래 장기 대여금 빌려준 거 42억인데 그 중에 한 35억은 못 받는다 대선 충당금으로 설정해놓고 이게 84% 돼. 그러니까 총 504억의 채권 받으려고 하는 금액 중에 49억은 9.8%에 달하는 대선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선 충당금이 못 받을 수 있는 돈, 그냥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띠먹히는 돈이 49억 정도 된다. 50억, 그게 9.8% 된다. 이게 0%인 회사들도 많은데 0%라는 거는 못 받을 리가 없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또 뭐 있노? 경과별 매출 채권이 6개월 이하의 매출 채권이 돌아오는 게 93%, 229억. 6개월에서 1년은 한 2억 5천, 1%, 뭐 4%, 3년 초과 되는 게 한 9억 8천, 4% 해서 총 244억 정도가 있다. 채무증권, 기업, 증권 뭐 이런 것들은 없고, 그래서 최대 주주 요거를 보면은 엔드림 최대 주주가 1,530만 주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기말에는 시작할 때 34%인데 기말에 10%, 1%를 더 증가시켰네. 주식수를 맞지? 30만 주를 증가시켰다. 자,
또 증가시킨 게 없네. 이거 퓨처 큐브가 51만 주 가지고 있던 게 51만 주 증가 똑같네. 근데 왜 1.16%야? 주식 수는 여기 30몇만 주 증가되는데 맞지? 근데 이건 비율이 다른. 뭐 무상증자 하면서 숫자가 불어나 좀 이상하네. 무상증자 하면서 숫자가 불어나가지고 비율은 바뀔 수 있다. 비율은 바뀔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엔드림을 보면 지분이 조성원 대표가 25% 가지고 있는 김태곤, 조한서 이런 식으로 조씨 패밀리들 이렇게 해서 지분을 여기가 엔드림을 다 가지고 있다. 엔드림도 게임 회사겠지. 주식 5% 이상 소유는 디자인통과 넥슨코리아. 넥슨코리아가 이거 가지고 있네. 5.97% 90만 주. 디자인통이 110만 주. 이렇게 우리 사주조합은 59만 주. 590만 주. 시중에 유통되는 거는 38% 590만 주가 소액주주로 유통되고 있다. 평균치가 주식 이거 10월, 11월, 12월 1, 2, 3이거든. 평균 22,000원, 2만원, 23,000원, 9,000원. 와, 9,500원. 이거 9만원, 9,500원이 1대2 비율로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두 주를 무상증자 해가지고 딱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되지. 나누기 2를 하면 되나? 나누기 3을 해야 되나? 3을 해. 3, 7에 21, 3, 8에 24. 3을 해야 되겠죠. 이거 모르겠다, 이거. 헷갈린다. 나누기는 모르겠다. 그래서 9,500원, 9,100원, 8,800원, 오늘 이 공부할 때는 9,000원 정도,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때까지는 120만 주가 90만 주, 140만 주가 월간 거래되는데 무상증자 이후부터는 1,800만 주, 1,300만 주, 1,100만 주가 거래량이 증가했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왔다 사고 팔고 하는 게 많다는 거지. 자, 임직원들 보니까 조성원 대표 69년생, 재직기간 9년, 엔드림 대표이사, 넥슨 코리아 사업개발센터장을 했던 사람. 조한서도 아까 전에 이렇게 엔드림의 그 16%인가 그거 가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걸 8년 2개월 근무했고, 넥슨 코리아 퍼블리싱, 엔도즈 기획조정본부장, 그리고 김태곤 엔도즈 상무이사, 조성원, 조한서, 김태곤이었잖아 아까 전에. 조성원, 조한서, 김태곤 맞지? 19%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요게 5년 4개월 엔도즈 상무이사. 국세청 홍천 세무서장은 김창훈 56년생 감사위원장으로 있고, 또 보니까 네오이즈 홍보실장을 하시는 분도 72년생 김준현, 이게 7년 7개월 근무했던 거 있고, 또 김찬현 78년생 넥슨코리아 사업개발팀장을 한 분도 8년 1개월 근무했던 분도 있고, 박준홍 82년생은 조이시티 모바일 게임 사업 총괄을 하시는 분도 여기 13년 근무했어. 장재용은 77년생인데 IR 담당 조이시티 재무전략실장 13년 근무했어. 보통 10년 근무한 사람이 없잖아. 저거가 어찌보면 실세가 될 수 있겠다. 어째? 이거는 온라인 사업 담당 14년 전형규 81년생 조이시티 프리스타일 사업본부장. 프리스타일이 이 회사의 메인 게임이니까 조이시티 차이나 대표이사까지 하고 있네. 14년 근무했다. 그리고 계등균 여기는 모바일 게임 담당 조이시티 모바일 본부장 넥슨코리아에도 있었고 8년 근무했다. 이렇게 있다. 계열 회사 뭐 이렇게 보면은 엔드림이 모 회사로 있고, 조이시티 지분을 35% 가지고 있고, 엠비스 NK 이건 홍콩 지분이고, 이건 뭔데 이거 이상한 회사들이거든요. 조이시티가 원드림 리미트, 조이시티 아넥스, 라구나 인베스트먼트를 가지고 있고, 원드림 리미트는 원드림 차이나, 원드림 조이시티 차이나를 100% 지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계열 회사간 임원 겸직은 의미 없고, 자, 계열 회사들이 순이익이 조이시티 아넥스가 1억 벌러들 있고 순이익이 났고, 라구나 인베스트먼트가 3억 7천, 싱크펀은 마이너스 35억, 유니온 미래 VFX 투자조합은 마이너스 13억, 지원방송 드라마 콘텐츠 펀드는 마이너스 16억, 라구나 청년 찬업은 마이너스 3억 6천, 라구나 청년 찬업 투자조합 2호는 마이너스 3억 5천, 라구나 프로 IPO 유니콘 투자조합은 마이너스 4,800만원, 총 계열 회사가 마이너스 68억 까먹고 있다. 비상장 주식회사. 그리고 사모자금을 썼는 게 이게 20년도에 신규 사업하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100억을 조달하고 연구개발 전략적 20년 1월에 100억을 조달해서 100억을 다 썼고, 그리고 유상증자로 21년에 10월 28일 나비일이다. 2020년에 한 게 아니라 유상증자 한 번 했는 거 100억은 땡기는 거 신규 자금 운영자금 하는데 100억 썼고, 요게 21년짜리 나비일 10월 28일날 끝나는 거, 요거는 200억을 땡겼는데 지금 165억 썼다. 남은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신규 투자 IP 구매 퍼블리싱 계약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그런 말이지. 자, 전문가의 확인 없고. 자, 네이버 금융은 마무리로